생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운대구 갑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이자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구 40만 명이 넘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한데요. 어떤 후보가 해운대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KBS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2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하태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유영민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총 3번의 공통 질문과 3번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의 시간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하태경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경제가 무척 나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가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나빠졌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경제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뿌리채 뽑히느냐? 이 지금 숙제만 남은 겁니다. 근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 경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일회성 대책, 땜빵 대책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 몰락으로 가는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 기관차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저 하태경 한 번 일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봅니다. 해운대 고속열차 시대 제가 열었습니다. 또 윤창호법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나 줄였습니다. 경제 되살려 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회가 경제 살리는데 자, 하태경 후보 1분의 시간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 역시 1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코로나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IMF와 금융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기업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직 시에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치고 40여 년간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기업에서 또 장관으로 훈련받고 연예의 꿈을 가지고 다시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쌓은 저의 경험과 남은 에너지를 해운대에 모두 쏟아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유영민, 하태경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분 후보께서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공약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제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해운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협조라든가 또 국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큰 관심사인 교통 관련해서 해운대 터널 문제라든지 또 제2센텀과 또 좌동 송정까지 이어지는 그 해운대 터널, 또 지하 고속도로, 그다음에 2호선 종점을 현재 장산역에서 송정을 거쳐서 앞으로 오시리아까지 연장하는 문제, 또 해운대 서울 간 중고속철을 예정대로 당기는 일, 이런 등등을 제가 도와서 제대로 빨리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통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해운대의 교통망을 지능화해서 길을 뚫지 않더라도 매년 차량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곧 미래의 우리 산업이 되도록 하는 시범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전 세계가 관심사인 미래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도시를 해운대다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특성화고 특성화 대학을 설립을 하고 또 관련 학과 대입 특기 전형을 도입을 해서 전문가를 키워내겠습니다. 또 키워낸 전문가들을 역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연구소를 유치해서 여기에서 인공지능 미래산업 관련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육성이 되어져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4년 동안 전력을 다해서 저희 공약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하태경 후보 이분들입니다. 예, 저는 1호 공약 한 가지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은 1호 공약 실현한 건 아실 겁니다. 해운대 고속열차 시대 열겠다 열었습니다. 내후년 말에 들어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계획이. 이번 1호 공약은 교육입니다. 저는 해운대가 대한민국의 먼저 온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가 앞서 나가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해운대가 앞서 나가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국제 바칼로레아 시험과 그 수업 과정을 도입하는 겁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은요, 6개 과목을 그 토론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 주입식 객관식 시험 시대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주입식 객관식 시험, 저도 초중고 12년 공부했지만 이건 시험을 위한 시험이거든요. 인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론식 수업은 다릅니다. 그리고요, 그럼 국제 바칼로레아 시험은 영어만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6개 과목 보는데요. 그 국어도 봅니다, 국어. 우리나라 국어도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6개 과목 중에 4과목을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에 국경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런 고민했어요. 왜 국내 대학 가는 시험과 외국 대학 가는 시험을 다르게 봐야 되죠? 국제 표준 시험이 있으면 시험 하나만 보고 그걸 가지고 국내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외국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국제 바칼로레아 IB인데요. 이걸 보면 하버드, 옥스퍼드, 외국 대학 다 갈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몇 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폭이 좁습니다. 갈 수 있는 숫자가. 그래서 저는 국내 대학에도 이걸 도입을 하면 시험 하나만 보고 그것도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식 시험으로 인생이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해운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해운대가 대한민국의 먼저 온 미래가 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통질문 순서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호토론 순서입니다. 상호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상호토론은 주제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두 후보께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되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아울러서 주제를 벗어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 비방 또는 흑색 선전,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은 후보당 5분이고요. 이번 토론은 하태경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유 후보님 그 지금 뭐 코로나 지금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극복해야 된다는데 저도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달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래 계속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부 대책에 지금 가장 방점을 둬야 되는 게 지금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부 대책이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일회성 대책밖에 없어요. 각 가정에 얼마씩 준다. 이거밖에 없고. 그럼 이거 지속 가능한 대책, 경제 대공황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려하시는데 동의를 하고요. 이게 코로나 문제가 경제하고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이게 지금 다 맞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가 잡히면은 경제는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 문제 해결 안 돼서 코로나 문제가 잡힌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단기에는 어쨌든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조금 멀리 보는 대책들을 여러 가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답변은 제가 나중에 저 질의할 요 내용이 이건 들어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바로 즉답을 못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당은 이미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는 집단이 어디냐면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자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식당에 못 가잖아요. 겁나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자영업자와 그 속한 노동자를 위해서 100조 계획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100조는 내용이 뭐냐면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영업자가요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 사업체 숫자 중에. 이 사람들이 넘어지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속한 노동자들도 소득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게 세금 감면해줘야 된다. 보험료 감면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속한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부에 고용 유지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금 75%밖에 안 줍니다. 거의 100% 줘야 된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들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 후보님 지금 그 해운대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에 보면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강한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미 너무 강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이번 선거법 완전히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선거를 해서 국민들 이해도 잘 못하는 당이 뭐 비례정당은 30몇 개가 나오고 뭐 위성정당이니 자매정당이니 그리고 민주당은 뭐 저기 내가 적자니 우리는 친척이니 뭐 이런 식으로 온통 싸움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 이 정부가 강행한 거예요. 야당 반대로. 원래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한일 축구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보다 축구 좀 잘하고 실제로 못하지만 인구도 많다고 자기들끼리 룰 정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서 축구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선거도. 여야가 적어도 제1야당은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강한 정부로 내세워가지고 야당 반대에도 무조건 밀어붙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엉망진창이 됐고 근데 민주당에서 선거 끝나면 지금 선거법 폐지해야 된다고 폐지해야 될 선거법을 강한 정부론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강한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정부는 틀리고 협치 정부를 해야 된다. 야당이 되면 코로나 야당 도울 수 있습니다. 당장 정부가 돈 얼마 내라는 거 우리도 과감하게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1인당 국민들 다 줘라 이런 식으로 수용을 했다. 그래서 이 강한 정부가 아니라 협치 정부로 돼야 된다는 식으로 플랜카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강한 정부의 의미는 우리 하우 후보님이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저도 장관을 2년 2개월을 했는데 국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야당이. 야당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밖에 나갔죠. 지금 민생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 다 지고 앉아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강한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태경 후보 5분의 주도권 사용하셨고요. 다음 유영민 후보에게도 5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을 K방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또 의료진 여러분들의 봉사와 희생이 가장 큰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아까 하 후보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짧은 기간 동안에 긴급한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게 정부의 지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6조를 하자 그럴 때 야당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100조, 200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을 아까 하 후보님께서 지속 가능한 대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 논리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 가지 지금 어저께 대책이 좀 나왔고 야당도 다행히 반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긴급 생활 지원비라는 것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엄연히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 후보님께서 근본적인 장기 대책이 있냐 그랬는데 저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말이에요. 굉장히 변화된 게 4차 산업이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전부 비대면 사람이 만나지 않는 비즈니스 쪽으로 급격히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후보님 2분이 경과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금 더 질문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금보다 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의 또 산업 측면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쏟아야 되는데 이제 2차, 3차 추경이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 후보님께서 지금 야당의 현역 의원이시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영업자 계획이 빨리 나왔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는 그 계속 세금을 올릴 생각만 하지.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는 세금 깎아줘야 돼요. 근데 감세 정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정책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휴업을 하고 있거든요. 휴업을 하는데 월급은 줘야 돼요. 근데 이 월급에 대해서 100% 보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정책은 지금 아직도 안 나고 제일 뒤늦게 다 힘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50만 원, 100만 원 준 거는 정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면피성 정책이잖아요. 그게 시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더 시급하고 뭐가 덜 시급한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유 후보님께서 정권에 계셨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좀 촉구를 해서 빨리 지금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바꾼 게 아니고 하 후보님께서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추경에도 담아져 있고 정식으로 발표해서 확정해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확정은 그러니까 자, 검토하겠다만 하지. 그게 하 후보님 이게 정부의 일이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대통령께서 긴급 재난에 대한 그 발표에서라도 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은 하기 쉽지만은 그런 점을 좀 많이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시간을 많이 가셨어요. 한마디만. 자, 아니, 자영업자 내가 지원이 요거만 자영업자 지원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월급 다 받고 있는 공무원들 10만 원, 20만 원 더 주는 게 더 급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지금 빨리 지급할 구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자영업자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구제죠? 그거는 이야기 억지죠. 자, 그러니까 시간 다 더 됐는데. 급한 사람에 아니요.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억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호 토론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운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운대 갑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국제회의시설인 백스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스 산업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부산의 마이스 산업이 꾸준히 성장했지만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이고요.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면 그 발언 후보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유영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과 또 부산하고의 관련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이 생산 유발 효과가 한 24조 5조 정도 됩니다. 또 고용 유발도 24, 5만 명 정도 되는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센텀 백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용을 다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육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접근성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 센텀을 만들었을 때 아마 그 계획대로 됐더라면 지금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거다. 거기에 지금 주거 공간도 들어가 있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공항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CES라든지 또 바르셀로나의 MWC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를 내세워서 모든 것은 부산의 백스코에 오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요런 것들에 대한 특화된 그런 쪽으로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상 부산국제영화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제 마리위크 해양 레저 관광 이런 것들을 좀 특화해서 지금 현재 공간에 들어가기에는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 제2센텀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시리아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엮어서 다시 재배치를 그런 산업을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봐지고요. 시급하게는 백스코가 지금 제1, 2가 있습니다만 제3 백스코도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우선 시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센텀과 오시리아까지 연계하고 좀 특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하태경 후보에게도 2분 드립니다. 마이스 산업 이건 사실 전시 산업이죠. 백스코처럼. 근데 지금 마이스 산업은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마이스 산업을 더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지금 백스코 자체는 7월 이후부터는 행사를 열 생각입니다.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억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열 생각인데 7월 이후에 이 부산시 주최 행사 큰 행사가 많아요. 모터쇼, 국제 보트쇼, 콘텐츠 마켓 또 뭐 그 부산 영화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이번에 그 100만 원이죠. 4인 가구 100만 원 하면서 지방 정부 20%를 부담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산시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이 솔직히 국민들 속인 건데 중앙 정부는 80만 원 줄게 하면 80만 원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20만 원은 시가 알아서 하게끔. 근데 100만 원 주겠다 해놓고 발표는 그중 20만 원 시한테 떠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1인당 20만 원 채워야 되잖아요. 그 1,500억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져 있던 예산 중에 마이스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그리 다 빼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집행이 돼야 될 이 백스코에 들어가야 될 부산시 돈이 전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당장 문재인 정부는 솔직하게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준다. 시 돈은 각자가 알아서 해라. 줄 수 있는 데는 주고 어려운 데는 못 주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제로 20%를 부과하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마이스 산업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에 20명 미만이 전체 71%예요. 여기에 관광 숙박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빨리 넣어줘야 돼요. 네, 자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공통 질문 두 번째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는 만큼 후보당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질문 너무 길게 2분 넘어가지 않도록 좀 짧게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자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먼저 유영민 후보에게 5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하태경 후보께서 이제 붙여놓은 걸 보면은 경제를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디가 죽었기에 어떤 경제를 살려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는데 그 3만 불을 1인당으로 치면 아마 3천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럼 4인 가족이면 1억이 돼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1억 수입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1%의 사람이 배당 소득의 거의 70%를 가져가고 1%의 사람이 예금 이자의 45%를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소득 하위 20%에 있는 사람들,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하위 20%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17%가 줄었습니다. 상위에 20%에 있는 사람 소득이 10% 늘었어요. 악의입이 더 크게 지금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문제는 결국 하위 20%에 있는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시장, 어려운 분들의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 정부도 거의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 후보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경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 조금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장관님 책임도 있습니다. 유 후보님 뭐 책임도 제가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이 원인이 이 책임지죠. 지금 양극화, 경제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말씀하시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어려운 이유를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임금을 올려도 감당할 정도를 올려야지 2, 3년 사이에 막 3, 40% 이렇게 올리니까요.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 다 지금 해고하고 자르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자영업자도 월급 받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많이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몇백씩 수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인건비 부담이 몇십 %씩 올라가면 그걸 감당을 못해서 커피숍, 식당, PC방, 편의점 다 문 닫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알바 자리도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기름뿌리면 어떡하죠? 자,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끊으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좀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잘 아셔야 될 게 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생활 SOC 부분을 지원을 해서 그 소득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 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격차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전 국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하 후보님도 뭐 국회의원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국회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생산적인 국회로 가야 될 텐데 지난 20대 국회 돌아보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다 국회가 우리 삶의 발목을 잡았죠.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았죠.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남은 시간에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별로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행정부가 해가 뭐 해서 끝나면 그다음 아침 플래카드가 툭툭 붙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관행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하 후보님 취직 중에 하나가
해운대 고속 절차 시대를 열었다. 처음에는 KTX 시대라 했다가 KTX 급이라 했다가 이렇게 왔는데 물론 그것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다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타도 하고 BC 분석도 하고 다 해서 오는 건데 거기에 하 후보님께서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하 후보님이 마치 없는 철도를 만들어서 이게 해운대 갖다 놓은 것처럼 그러시지 말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내가 기여했다. 앞으로 어떻게 그걸 더 잘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 같이 좀 남은 시간 유 해주십시오. 후보님 아시겠지만 지난번 4년 전에 저희들이 선거할 때 유 후보님이 그러면 고속열차 시대 열겠다, KTX 시대 열겠다, 그거 그냥 하시지 그랬어요. 그건 제가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듣고 한 것이고 실제로 철도 동해남부선 운영 계획은 2016년 7월에 확정이 됩니다. 자, 하 후보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유영민 후보의 주도권 시간 5분 모두 소모가 되었고요. 다음은 하태경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말이 계속 안 말씀 끝났- 이어가셔도 됩니다. 예, 네. 그 해운대 KTX 시대를 열겠다는 건 지난번 선거의 제 1호 공약입니다. 당시에 제가 그 공약을 한 이유는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에 바로 오는 KTX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진짜 그건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실현 여부를 떠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 겁니다. 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는 개념 계획만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붙이자 해가지고 저희 그 지나는 길의 어원들을 다 모아서 국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지나가는 길에 국회의원들 그 지역은 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뜨거 해가지고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7월 달에 운영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좀 제가 이제 주도니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망친 대표적인 장본인이 이해찬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막말에다가 너무 심해요. 물론 뭐 정치인이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분이 더 심한 거는 막말해놓고 사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부산 시민들 염장을 질렀어요. 뭐 부산이 초라하다. 뭐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말 하시지 않고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바로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아직까지도 사과 안 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해찬 대표 사과 안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유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뭐 어떤 배경에 그 말이 나온 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과할 뜻은 없다 이 말씀이시나요? 제가 사과해. 아니 어쨌든 말 실수를 하셨는데 이해찬 대표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말 실수를 했잖아요. 본인이 맡기십니다. 저는 우리 하 의원님도 상당히 더 센 말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사과합니다. 사과했습니까? 예, 저는 그때마다 사과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뻔뻔하게 사과 나오면 전 당 대표한테 쓴소리 합니다. 사과하라고. 유 후보님도 한번 해보세요. 전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뭐 본인이 판단을 능히 하실 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건 본인 판단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에요. 뭐 그렇게 예단하시지 말고요. 아마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하 후보님보다도 훨씬 마일드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유권자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게 막 제 주도니까 두 번째 이거 유 후보님이 국무위원이셨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과 가깝다는 소문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가장 힘들었던 게 조국 사태 때예요. 막 성적 위조, 자격증 위조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조국 사태 때 이 대한민국 공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문재인 정권의 그 철학을 완전히 정면에서 훼손한 건데 그 당시 국무위원이셨는데 조국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 한 번 한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국무위원은. 그거는 이낙연 총리는 저는 대정부질 때 하셨거든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가볍게 타치를 했죠. 아니 그 국감할 뭘 때 답변을 해야 되죠? 국감할 때 과기부 국감할 때도 그런 질문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저는 유 후보님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런 문제점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우리 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 최저임금 말씀드렸고 노동 시간인데요. 52시간 노동 시간 일 적게 하면 좋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특히 과기화하셨으니까 예, 벤처, R&D라든가 벤처.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52시간 거의 강제로 시키고 있고 안 하게 되면 집 법이 정부에서 주도한 법이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벤처 사장들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뒀죠. 그 업종마다. 아니 유예 기간 뒀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몇 년, 2, 3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 3년 이후에는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시는 대로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꼭 정해진 8시간이 아니더라 해도 그렇게 다 보완이 되어졌다는 거 민주당이 말씀드립니다. 반대하잖아요.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이번에 반대해서 통과 안 됐잖아요. 그거 아세요? 민주당한테 그것은- 쓴소리 좀 하세요, 후보님.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운대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태경, 유영민 후보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해운대구는 LCT 등 초고층 빌딩 신축 및 관광 인프라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교통 정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주말, 해운대 지역의 교통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두 후보께서는 해운대구의 교통 정체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발언 시간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태경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해운대 교통 문제는 사실 영구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거든요. 누구나 해운대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해운대에 오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교통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걸 내야 되는데요. 당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당면에서는 제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4가지 중점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제2장산 터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해운대 바깥으로 가는데 목적지가. 근데 길이 없어서 해운대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차들을 바깥으로 쭉 빼서 해운대 안은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터널로 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국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4년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청과 힘을 합해서요. 이거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거는 뭐 유 후보님하고 전혀 의견 차이가 없는데 장산역에서 송정 기장까지 뚫을 수 있게 지금 오시리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물류나 유통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뚫어야 된다. 그동안에는 동해 남부선하고 중첩돼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 동해 남부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동 쪽에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앞 인근 도로가 너무 막힙니다. 출퇴근 기간에. 그래서 여기서 차선 확대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동 쪽인데요. 불고속도로에서 좌동 들어올 때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신설, 들어올 수 있는 곳 하나 더 뚫어서 신설하고 대천 램프에도 지금 딱 들어올 때 차선이 하나인데 2개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영민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하 후보님 지금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하고 다른 것은 제2장산 터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 나왔던 건데 지금까지 안 됐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운대 터널, 그다음에 해운대 사상 간의 지하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울산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경부와 연결되고 하면은 자칫 이중 투자 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동 차선 확대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공약이 들어가는데 이미 그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수영로 교회 앞에 그거 말씀하시죠? 아니요, 아르피나. 예. 아르피나 요트 경기장. 아르피나 요트 경기. 예. 그래서 그 교통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또 해운대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해운대 터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도시철도 2호선을 송정 오시리아까지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상 해운대 그 지하 고속도로 이런 등등은 굉장히 국비와 중앙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와 장관의 경험을 살려서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이 공약은 아마 거의 뭐 유사하기 때문에 좀 뭐 하우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같이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상호 토론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의 주제는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9%이고 청년 실업자는 38만 1,000명으로 보고됐는데요. 또한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 등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 청년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취업 준비생도 많습니다. 그만큼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이 취업의 어려움은 더 큰 상황인데요. 청년 실업 장기화로 사회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현 상황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 주제에 맞춰서 후보당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대 후보자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번에는 하태경 후보부터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이제 청년 취업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의 숙제인데요. 이제 이건 정말 제가 문재인 정부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 취업 거의 지옥 수준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면 중국에는요. 하루에 벤처 창업이 30개씩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하루에 30명씩 공시조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의 다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래요.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창업 국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보다 작은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왜 창업을 안 하냐? 창업하면 망하거든요. 누가 어떤 부모가 우리의 지금 기업 창업하라 그러겠습니까? 가족 돈 들어가야 되죠. 친척 돈 들어가야 되죠. 그 망하면은 가족 친척이 전부 다 알거지가 되는데 기업하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업을 거의 범죄시해요. 기업가들을. 그게 소득주도 성장에 압축돼 있습니다. 왜 어렵냐? 처음에 벤처를 하려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밤샘도 많이 해야 되고 52시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모든 벤처로 성공한 기업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52시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입법을 해놨어요. 유예기간 2, 3년 있지만 불안해서 2, 3년 후에는 감옥 갈 수 있는데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기업을 엽니까? 또 두 번째는요. 대기업도 그래요. 지금 갈수록 자동화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고용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사람 운전사 없이 가는 차도 지금 개발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은 일자리 순환이 빨라야 됩니다. 일자리 순환. 근데 일자리 순환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고용이 좀 유연화돼야 되는데 고용 유연화 대책이 전혀 없고 이 정부는 민노총에 거의 포로가 됐어요. 민노총 한마디 하면 벌벌 떨어요. 민노총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제대로 단죄도 못하고 진압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고용이 좀 유연화돼야 아니 한 번 고용하면은 어려울 때도 자를 수가 없어요.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망하게 돼 있는데 누가 기업을 하겠냐고요. 이런 고용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하 의원님이 8년을 국회의원 하셨는데 굉장히 그 겉에 있는 여러 가지 상식 수준의 언론에 나온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창업 국가가 돼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론 창업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여러 가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뭐 등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해결해 오고 있고 또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아시고 어떤 부분을 콕 집어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참 저도 편할 텐데 두리뭉실하게 모든 게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제주도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기업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고용을 하면은 경기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나빠질 때는 조금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기업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경기가 나빠질 때도 다 데리고 가야 되면 이거는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기업을 왜 창업하냐고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거기다가 정부가 악화시킨 것이 노동시간 안 지키면 감옥 가고 최저임금도 안 지키면 감옥 가고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사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형사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가 지금 감옥 가서 범죄자 되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 범죄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범죄자인 겁니다. 사장이 되면. 그런데 어떻게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장을 경영자를 범죄시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범죄시 한 적도 없고요. 또 그래 해소도 안 되고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노총 아니 노동시간 최저임금 안 지키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거는 각 업종마다 네. 자, 이 후보님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하태경 후보님 5분 주도권 시간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다음은 유영민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못한 말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하 후보님 질문에 답변 드리느라고 내 시간 뺏길 것 같아서 필요하면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2018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한 11%, 12%대. 그러다가 어쨌든 뭐 단기 일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노력을 하고 해서 7%대까지 최근에 떨어졌다가 지금 9%대까지 올라가고 30만 명이 지금 넘어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의 원인이 크고 저는 미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개입 없이 연결된 기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자리들이 기존 일자리가 그쪽으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가 좀 대처가 늦었다. 거기에는 저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다. 또 앞으로 그쪽에 가야 될 길이 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우리가 혁신성장 뭐 등등 해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마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산업 도시를 앞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이게 해운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는 대로 부산이 지금 산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빨리 그런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해운대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점을 찍고 넓혀 나가고 그것이 멀리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서 하 후보님께 조금 질문을 드릴 것은 미래형 인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창의적이고 융합형 인재라는 것이 공통적인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국제 바칼로레아 그것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스마트시티한테도 지금 도입을 하기도 되어 있고 지자체에 그런데 이제 좀 우려되는 게 그게 전면하자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혹시 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을까 또 사교육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고 특히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것은 융합형 인재인데 창의적이고 거기에 또 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생각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국제 바칼로레아 시험은 딱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토론식 수업입니다.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찍기 시험이 아니라 다 주관식으로 답 쓰는 거고요. 그 과학이나 이런 것도 다 토론해야 됩니다. 실험을 해도 토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기존 공교육 학교에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요. 학원에서 찍기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학원이 잘 되는 거지. 이거는 찍기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답변을 쫙 내면은 그 빵점 처리됩니다. 때문에 창의적 답변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서 창의적 인재, 융합형 인재, 우리 유 후보님 말씀하시는 미래 시대, AI 시대 인재를 기르는 가장 좋은 교육 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그런 한국 공교육을 무너뜨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청년 실업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사람을 키워서 옮겨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게 단기 일자리가 됐든 임시가 됐든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재훈련이 됐든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의 통합형 인공지능 관련한 고교 대학을 수능 없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기업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해서 거기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스타트업이 여기에 몰려오도록 그래서 매년 2만 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노인 도시화되는 부산이 다시 인공지능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화가 돼 있어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해운대를 중심으로 부산 전체가 산업이 그쪽으로 가고 그래 되면은 미래에 우리가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많이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청년 실업 문제 대책까지 상호 토론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질문 답변 순서는 유영민 후보, 하태경 후보 순으로 듣도록 하겠고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히 부산은 2019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이 추세라면 다가오는 2022년에는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해운대구도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5%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이고요. 먼저 유영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우리가 보호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정책이 생산 가용 이런 쪽으로 빨리 옮겨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그러지 말고 그런 쪽에 일을 만들어주는데 특히 지식 노동을 했었던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 시대는 굉장히 그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 어르신들 고령 인구에 대한 또 생산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프지 않고 오래 살도록 해야 되는 게 의학 기술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미래 산업이 거기에 전봉이 돼서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데 그것이 산업이 되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네, 다음 하태경 후보에게도 1분 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퇴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입니다. 제주도가 기온이 더 따뜻하지만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산이 정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은퇴자들이 많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고령화 산업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많이 오게 하는 게 이제 상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본이 안 돼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인이 애국자로 대우받아야지 자꾸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면 누가 기업을 하느냐. 고령화 산업을 하려면 기업을 창업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 가족들이 다 뜯어말리는 지금 분위기가 돼 있다. 그래서 창업을 북돋우고 창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고 대기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존중받고 이런 사회로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전부 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해운대부터 기업 받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걸 막는 네. 자, 하태경 후보 답변하신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인 만큼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립니다. 먼저 유영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태경 후보님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범죄자 집단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의 산업이 돌아가고 그 생태가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불법, 탈법, 편법 반칙하지 않고 세금 내고 그 부분들이 또 분배가 되어지고 생산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게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한 번도 지금 정부가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특히 저도 장관할 때 기업 현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대기업. 대통령께서도 2018년 9월 이후에는 특히 대기업 현장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불법, 편법, 탈법 반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거는 어느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정치가 언제까지 네 편 내 편 나누고 싸우고 찢고 뽑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삶의 발목을 잡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제발 이제는 품격 있는 정치로 갔으면 좋겠다. 생산적인 국회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하태경 후보도 도와달라 말. 네. 자, 다음 하태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운대 유권자 여러분,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릴 건지 아니면 개인 조국을 살릴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에 무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를 망친 당입니다. 이번에 보수 세력이 하나가 됐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못하는 것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민주당보다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경제 살리는 이런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대책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일회용 대책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덜 중요하고 덜 급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한테 돈을 뿌리는 이런 일회성 대책만 가득합니다. 이런 정부 계속되었다가는 이런 정부 견제를 못했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힘들어집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후배들 정말 창피한 선배들, 부모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밉더라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경제 망치는 건 막을 수 있게만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두 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운대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82조의 2 제4항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공화당 한근형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수명 후보, 무소속 박주원 후보의 후보자 연설회를 시청하시겠습니다.